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이제 넘어가는 오후, 현지 시간이죠. 오후에 대한 FOMC 의사록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선 API 쪽에서는 재고는 지난주에 대비해서 210만 배럴의 감소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란 관련된, 사우디 관련된 이슈 맞물려 있는 만큼 크루드 오일에 대한 가격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는 미국 증시는 3대 주스 모두 상당한 탄력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과 방향성까지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신세계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우 지수는 좀 하락 출발했고요. 또 넷플릭스가 나스닥의 상승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호실적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제 상황을 보면 이 카스쿠지 암살 지금 배후에 대해서 이 사우디에 대한 두둔 미국의 지금 입장이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시간 동안 또 다양한 이슈들, 소식들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나경 캐스터와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 신세계는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또 원유 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또 어디까지 매도세가 이어질지, 또 미증시에 대한 조정이 과연 끝났는지에 대한 시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안에 또 중반인 날이기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날에 절제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무료 톡방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첫 선을 보이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그 무료 톡방을 좀 열어봤었는데 네. 솔직히 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여러 회원님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인 매매를 또 하시면서 진행 방향성이라든지 또 손실 중이었을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시황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 이렇게 언지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기사도 쓰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는 또 혼자 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려고 함께 좀 오픈을 했는데요. 무료 톡방은 일단 절제 마스터라고 5글자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또 입장 가능해서 직접 또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 절제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시 33분 정도 지나간 시각입니다. 자,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의 공개를 앞두고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혼조세를 이어가다가 지금은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물 쪽에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0.67% 약보합으로 2,79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2,800선이 깨졌는데요. 자, 현재는 0.65%의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부근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P 500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1% 넘는 하락으로 7,255포인트 선에서 1.1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전일장에는 일단 고점에서 상당히 크게 밀린 후에 종가가 1.16340달러까지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재도 1.16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15940달러 선으로 0.34%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최근에 1200달러 초반대에서 자리를 잡아갔었던 골드는 현재 1232달러 부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됩니다. 0.33%의 강보합권이고요. 현재는 123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죠. 11월물이고요. 지금은 꽤 하락폭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76% 하락세 보여주면서 지금 70달러 후반대까지 밀렸거든요. 오늘의 저점을 확인하시면 오늘은 70.61달러까지 중후반 가격대까지 밀렸었던 상황이고, 현재 부근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여주면서 70.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에는 지수에 대해서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큰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모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 EA 쪽에서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API 쪽에서는 지난주 재고가 증가했지만 현재 부근에서 발표된 수치를 보면은 일단 재고 감소로 나오고 있고요. EA 쪽에서의 지난주 598만 배럴 재고 증가였고, 오늘의 예상치는 160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0분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모든 시장에 대한 초점은 또 FOMC 의사록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발표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관련 발언 소식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연준이 가장 큰 threat, 골칫거리다, 위협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고 있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을 본인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은요, 이 브렉시트가 미국 은행 등에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은행의 대응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이 파월 의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라면서 효과를 정량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무질서한 브렉시트의 경우 미국에도 전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미국 은행들이 영국은 물론 유럽 은행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포지션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영국의 EU 탈퇴 이후 파생 상품의 청산 문제 등에 대해서 유럽의 정치인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연준은 미국 은행들의 강한 자본 수준과 위험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샘프란 여는 총재는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가 이런 경로가 아주 매우 합리적이라는 지지적인 발언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호주 뉴질랜드 은행이죠. ANG는 미국 연준이 중립금리에 근접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 은행은 17일 다우존스를 통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올린 뒤 인상을 잠시 중단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지금 2에서 2.25%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은행은 이런 전망에서는 상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도 연준이 기준금리 3%를 크게 넘기는 데는 애를 먹을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의장은 이 금리가 중립을 지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립으로부터 한참 멀리 있는 듯하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린 주범으로 연준이 지금 꼽히고 있지만요. 유럽 사정과 비교해보면 연준의 과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공포감이 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밀어올렸고 또 안전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해서 위험자산의 장래 수익 기대감이 매력을 잃었고요. 또 이러면서 투매가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하지만 이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미국과 유럽 증시를 서로 비교하면 이 투매는 정교한 스프레드 시트 계산이 아닌 격렬한 감정이 더 주도하는 양상이었다라면서 연준을 금융 소요 사태의 범인으로 몰아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분기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화려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한편 이 미국 증시가 또 버블이다 혹은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낙관론자인 제프리 소트 레이먼드 제임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미국 증시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곧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작은 붕괴를 경험한 것은 경제시장의 펀더멘탈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이 형성됐다라는 걸 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강세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다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네, 레이먼드 제임스는 지난주 2주 전이죠. 화요일 회사의 단기 모델이 매도 신호를 나타내서 당시 고객들에게 트레이딩 포지션을 버릴 것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 오고 있고 또 증시의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다시 신고가 행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고객들에게 다시 증시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변동성 지수죠. 빅스가 16% 가까이 급락하면서 지금 18선을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빅스 지수는 이날 장중 17.94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14일 하루 최대 하락률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이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지수가 급등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공급 과잉 우려로 촉발된 하강 기류에 있어서 반도체 주가 위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 SOX는요 3.1% 급등을 하면서 4월 10일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도 2.5% 그리고 S&P 500도 1.8%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최대 15%까지 올랐던 SOX가 지난 2.1% 오르는데 지금 그쳤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6.3%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반도체주에 제동을 건 것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지난 8월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망을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고요. 9월에는 D램 등 주요 반도체 수요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공급 과잉 문제가 2015년 업황 하락 때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CNBC 경제방송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래머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지 않으면 증시가 오름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금융센터는 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감소 현상은 위안화 약세를 방어한 흔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네,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가 감소한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한 위안화 약세 방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중국이 가진 미국 국채 규모가 3개월 연속 축소됨에 따라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EU와 이 미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차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파운드화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오름세도 보이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라보뱅크는 최근 1파운드 가치가 1.32달러 혹은 1.14 유로 수준이라면서 이는 파운드화가 지난 2달간 주요국의 통화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화의 움직임은요, 지금 브렉시트, 즉 영국 총리의 약해진 리더십,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과는 좀 따로 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가 달러 대비 낙폭을 확대하면서 1.15달러까지 후퇴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일 관련 소식입니다. 네, 사우디 언론인 이 카스쿠지 암살 사건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네, 전 세계가 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옹호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간의 금전적인 돈 거래 때문이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오일 가격이 이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오일 가격이 100불 혹은 배럴당 200달러 혹은 400달러까지도 뛸 수도 있다라는 지금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일을 무기화하는 이런 전략을 꺼내놓는다면 유가가 실제로 2배 이상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세력 공개를 앞두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는 또 연준에 대한 부분 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의 기업 호실적에 환호하면서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려한 부활이 가득할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사우디 갈등 속에서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좀 대기하면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부터 지금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지금은 2%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0.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일단 나스닥과 S&P 그리고 3대 지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탄력을 받았었던 상황이지만요.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는 지금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다운이네요. 네. 자, 지금 어제장이 워낙 탄력이 좋아서, 이 탄력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장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내 좀 꺾이고 있습니다. 다운 들어주신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다운을 먼저 드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뭐 넷플릭스의 주가가 월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 좀 뷰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조정사는 좀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유가 남아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보니까 좋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무래도 지지선을 지금 테스트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오늘 좀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S&P 기준으로 2780선까지는 조금 낙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호실적의 이 재료만으로 움직이기에는 일단 어제장에 모두 좀 소진된 것 같고, 좀 지속적으로 그 재료가 좀 발현되기에는 좀 작은 이슈이지 않냐라는 의견이시고요. 뭐 여전히 많은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좀 하락 쪽에 대한 배팅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S&P 기준으로 2780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2796선입니다. 0.70인데 그렇다면 이 다운이 대일 관점으로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좀 짚어본다면 어느 자리 좀 보실까요? 지금 포인트에서 좀 보시면 아무래도 2800선을 좀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도가 좀 우세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800선까지 만약에 오른다면 그때 매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틱은 18틱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800 신라인에 안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추세가 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800선까지 도달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장 매도 타이밍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가장 주의해야 되셔야 될 부분은 미 기업 실적 발표 때는
원유 재고처럼 이 하방 움직임이나 상방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업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지금 2800선의 회복 여부를 좀 기준으로 삼으시고 매도냐 또는 매도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P 500이 2800선을 좀 이탈된 이후에 좀 하락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76%이고 279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800선을 하회하는 계속적인 흐름이라면은 매도적인 측면이 조금 더 우위가 있고요. 18틱의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S&P는 2800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역시나 이 종목 특성상 조금 더 S&P 비교해서 더욱더 하락이 큰 상황인데 나스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나스닥은 오늘 기사로 또 좀 써드렸지만 오늘 7,300석 지지 여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7,300을 과연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1차로는 7,350, 2차로는 7,400선까지 상승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1차로는 상승뷰가 달성이 되었지만 결국은 전일 종가 라인 정도에서 조금 저항을 받은 다음에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고 또 지금 기업 실적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미증시가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기술주들이 낙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일 나스닥 기준으로도 만약에 기술주에 대한 실적 발표나 이런 걸 전혀 배제하고 지금 좀 본다면 결국은 7,180선까지는 좀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7,200 가까이는 좀 낙폭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고점이 7,368까지도 기록을 했었지만 전일의 고가를 보시면 7,357입니다. 지금 전일 고가를 좀 넘어선 이후에 그대로 또 빠지면서 현재 가격대까지 밀렸는데 이대로의 좀 하락이라면은 7,180, 7,200을 좀 이탈하는 흐름도 좀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 넘는 하락으로 나스닥은 이어가고 있고 S&P도 2,797, 일단 2,800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기준선에 대해서 가격대 살펴드렸습니다. 니까요. 지수 공략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장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 지수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속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 증시 부분을 좀 혼조세로 만들었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개월째 이런 증시 랠리 속에서 지금 일부는 하락, 또 일부는 좀 상승을 보였지만 혼조세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IBM이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또 FOMC 의사록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IBM의 주가는요, 지금 5.1%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3분기 예상치가 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의 상승분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세, 그리고 임금 인상과 또 금리 인상 등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증시 폭락 사태도 다 연준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역시 biggest threat, 정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because it is raising rate too fast,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헤드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제롬 파월 의장을 임명을 했고 이 독립적인 기관에 대한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신 쪽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난을 한다고 해도 파월 의장이나 또 연준 측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관들의 지금 분석들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FOMC 의사록이 기업의 호실적에 따른 증시 상승에 좀 제동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한편 또 다른 기관에서는 FOMC 결과는 이미 금리 인상 9월, 12월 등등에 대한 예상치 시장에서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금 구독자 수가 사실 2분기에는 많이 폭락을 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와 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9.7%나 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나스닥을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새로운 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미국 9월의 주택 착공 실적이 5.3%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월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주택 착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우가 또 허리케인 영향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머스크의 CEO, 이제 테슬라의 CEO가 지금 2천만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CNBC 지금 보도 보실 수 있는데요. 2천만 달러치를 매수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이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서에서 밝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합의와는 별개로 이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고, 또 지금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 머스크에게 지금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테슬라 측이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 대표는 지난 6월에도 지금 2,400만 달러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고요. 또 5월에도 990만 달러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개장 전의 거래에서는 좀 2%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고요. 지금 법원이 머스크와 또 SEC죠. 증권거래위원회 합의를 승인하면서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 80%가 넘는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자, 일단 지금 오늘 FOMC 의사록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스터님께도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전에 9월 FOMC니까요. 이때 중립금리 보다는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라는 발언이 가장 핫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의사록? 네, 지금 의사록에 대한 결과는 일단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의견은 당연히 달러에 대한 약세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좀 나와야지 증시가 화랑을 보일 테고, 이런 좀 측면을 기대하시겠지만, 그걸 의사록을 좀 참조해 보자면 여전히 강한 파월 의장의 제스처와 금리 인상에 대한 확고한 의사록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교육생을 데리고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가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FOMC 의사록에 대한 발표가 좀 클 것으로 지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는 95.200이 넘어가면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95.200을 넘지는 못했는데, 과연 이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지는 흐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일에 관해서 이런 달러의 강세가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유로를 좀 하방으로 견인하지 않았나, 통화류 상품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가 95라인을 다시 넘어서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지지에 대해서는 95.2선을 또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더욱더 좀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이 11시 26분 지나가면서 오늘 EA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 이제 3분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자, 앞서서 미국 석유협회에서 나왔었던 재고 발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API 쪽에서도 재고가 증가로 나왔지만 오늘 확인된 재고 수치는 마이너스입니다. 21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30분에 기다리고 있는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 다시 한번 예상치와 함께 지난주에 재고 수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EA 쪽에서는 일단 지난주에도 역시 재고의 증가로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오늘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고의 증가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줄어든 재고의 증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이전치가 598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고요. 오늘의 예상치는 160만 배럴의 재고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초반부터 2% 가까운 하락으로 먼저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70.80달러, 거의 이제 70달러 후반대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마스터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변동성에 대해서는 피하셔서 좀 매매를 하셔라라고 했는데 오늘 좀 변동성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마스터님? 네,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좀 포인트를 먼저 좀 드리자면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매도로 좀 보고 있고요.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호가를 71.60에 매도를 좀 걸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흐름도 70불이 좀 무너지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지 폭을 71불에서 73불 정도를 잡아드렸었는데요. 5일 원유 재고가 감소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다시금 하방으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71.60까지 원유 재고가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급격하게 나타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좀 컷을 72.3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보유를 하셨다가 내려오는 매도세로 조금 회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높은 포인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71.80에서 72불 사이에 매도를 좀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초반부터 매도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도 일단 길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계시고요. 매수 쪽으로 소폭 반등을 하더라도 그 가격대에서 또 밀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29분 39초 지나가면서 이제 10초, 20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오늘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주고 계시고요. 현재는 70.86달러, 1.8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재고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나면서 EI 쪽에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와 함께 하방 쪽으로 빠르게 좀 미는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70.35까지, 30까지 이대로 좀 깨질 것도 같은데 마스터님은 오늘의 70달러대가 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함께 주셨고 자, 지금 초반부터 하방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더 좀 증가한 재고가 나왔습니다. 예측이 160만 배럴의 재고 증가했는데 지금 발표된 수치를 보시면 649만 배럴, 거의 지금 이제 한 5배 정도 가까운 증가가 좀 예상치보다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유 재고는 649만 배럴이고요. 지금 가솔린에 대한 부분은 또 증가, 그리고 가솔린 재고에 대한 부분은 210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예상이 됐네요. 지난주에는 가솔린 재고가 소폭 증가로 나왔는데 가솔린 재고는 지금 예상치보다 더욱더 감소된 수치고요. 지금 원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소식들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표 전에 매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바로 매도에 대해서 확 미네요. 네. 조금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맞췄으면 좀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무래도 원유 재고 발표를 할 때 무포지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체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뷰가 일단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아무래도 좀 올려치더라도 70불이 좀 깨지는 흐름 69.50까지 물론 전제 조건 70불이 깨진다면입니다. 70불이 무너진다면 69.50까지는 하방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70달러 초반대까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2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하루 안에 원유 크루드올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주셨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매도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70
70달러가 깨지게 된다면은 이 하방세는 69.50까지 중반대까지 69다인 중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단 70달러가 깨져야만 가능한 거겠죠. 자, 그리고 뭐 잠시 매수 쪽으로 좀 가격대가 70달러 초반대로 좀 올라가더라도 좀 매도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71.80, 72달러 부근에서도 매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EA 쪽에서는 재고가 예상치보다 꽤 더 증가하는 가격대가 나오면서 하방 쪽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는 2.58%의 하락으로 70.283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32분, 33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뭐 크게 출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방 쪽으로 좀 견고해 보입니다. 70.21까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차 좀 무거워지면서 하방 쪽으로 흘러가니까요.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70.14까지도 내려가고 있네요. 자, 일단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달러가 이탈이 된다면은 69.50달러까지의 하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님, 지금 이 말씀해 주셨던 69.50달러까지 뭐 변함 없으신 거죠? 네, 변함 없습니다. 만약에 70불 언저리에서 좀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매도를 좀 잡으시는 게 오늘 전략에서는 확실할 것 같고, 네. 70불은 뭐 솔직히 오늘 중으로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으로 70달러가 좀 이탈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도적으로 좀 오늘은 포지션으로 봐야 한다라고 친다면은, 지금 71.80, 72달러를 지금 위쪽 라인을 주셨는데, 조금 그 아랫자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있을까요? 현재 만약에 굳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면 이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70.70 정도까지 71불 언저리 밑으로 조금 왔을 때 잡으셔서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70불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무너진다면 바로 69.50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70불에서 좀 지지를 삼아서 올라온다면 그때 매도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71달러대까지는 거의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70.70달러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매도적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 쉽지 않은 장이긴 한데, 오일에 대해서 또 뷰를 원유재고 발표 전으로 또 주셨습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 너무 감사드려요, 마스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제작진들이 또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중반에 대한 시장 점검도 해야 되는 수요일이기도 하고, 또 원유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전략이긴 한데, 마스터님 또 오늘 또 해내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함께 뷰를 말씀을 드렸고, 70달러 초반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일 관련된 소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나은 캐스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이제 방금 발표 이후에 상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헤드라인이 먼저 보시다시피 650만 배럴 증가로 나타나면서 오일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런 미국의 원유 재고 때문에 지금 가격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상보가 정확하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그 카스큐지 그 언론인 암살 사태 때문에 지금 오일 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또 11월 4일 이란 제재 부분 날짜가 가까워오는 만큼 지금 잠시 미국의 원유 재고 때문에 하락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제재에다가 지금 사우디의 지금 유가 상승 압력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온 만큼 상보가 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 발표에 대해서 일단 뭐 이전부터 사우디 관련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우디를 조금을 감싸줘야 할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 대한 부분과 전 세계적으로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입장 차이가 조금은 갈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EI 쪽에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 지금 $70 초반대까지 확 밀렸네요. 현재 70.09달러로 2.8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 $70가 깨지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좀 같이 확인을 하면 좋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는 또 절제 마스터님의 무료 톡방으로 또 가시면은 크루드오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시간을 정해두고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역할이 이럴 때 더욱더 강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마스터님, 원유 재고 발표 있는 날에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오일을 더 좀 집중하시는 그런 게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모 증권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여성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크루드 오일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일에 대한 인기는 뭐 남성분, 여성분들 가리지 않고 또 원유 재고 발표 때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거래를 좀 하시는 종목인데 오늘 방송 중에 좀 70불이 이탈돼서 즐거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신세계 안에 즐거움을 함께 못한다면은 절제 마스터님 무료 톡방에서 함께 또 오일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성 투자자가 오일을 좋아한다고요? 네. 의외인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나올 때 흐름이 크게 나와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 함께 도와드렸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또 질문을 접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앞서서 달러 인덱스도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최근에 또 유로 FX 움직임이 어제 오늘 좀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유튜브에 질문 확인해 봅니다. 지금 유로와 골드 전망 부탁드립니다, 마스터님이라고 최근에 유로 골드 이렇게 좀 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골드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좀 비교해서 또 하방 쪽으로 좀 혼조를 보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종목 함께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틀 동안 지금 샘플에서 입이 닳도록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교과서적인 흐름이 이미 벗어났습니다. 유로는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오르지만 골드는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와서 오늘 방송도 나오기 전에 참 잘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왔고요. 네. 이렇게 교과서적인 접근을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오늘인데요. 오늘 유로는 지극히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골드는 이제 좀 달러 인덱스에 집중되던 안전자산의 모습이 골드가 좀 이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안전자산으로 묶여서 상승뷰를 이어가고 있는데 골드가 더욱더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1230라인을 견고하게 지지해줘야 됩니다. 오늘 1220 라인까지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미 하락 지지 테스트는 지금 거치고 올라오는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전일 종가 라인에 좀 안착한 모습이고 다시 한 번 지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로는 오늘 1.15850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여기가 좀 무너지면서 소폭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시 1.16050 라인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유로는 다시 한번 또 금일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기 때문에 유로는 좀 더 하방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굳이 매도를 좀 접근해 보시다면 1.16050 라인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손절컷을 한 30틱 정도 잡고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원래 있었던 안전자산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은 좀 안전자산으로서 골드에 대해서 좀 뷰를 바라보시고 1230달러가 탄탄하게 좀 지지가 될 시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달러 인덱스가 지금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좀 경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 현지시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3시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1.16050달러가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방 쪽으로 좀 보신다면 1.16050에서 매도적인 부분이고 손절에 대해서는 30T 정도 여유를 두시고 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좀 변한 것 같네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 라인은 뭐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데 95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95.03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와 그리고 크루드 오일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의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실래요, 지금? 자, S&P 같은 경우에는 2788까지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오일도 지금 $70가 깨졌네요. 네, 지금 69.8입니다, 마스터님. 네. 네, 모두 세 상품 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오늘 나스닥 기준으로는 7,200선 그리고 7,180선까지 지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S&P는 2,700 아까 80선을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낙폭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이제 좀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낙폭이 이제 원하던 수준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69.77까지 지금 내려갔는데요. 아무래도 69. 아까 50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진폭에는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금일 매매는 매도로서는 좀 접근이 어려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S&P 500은 2,800선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뷰인데 지금 떨어진다면 2,780까지 보셨어요. 현재 2,786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으로 흘러간다면 7,200선까지도 보셨는데 현재 7,230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초반에 매도로 들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가면서 69.50달러까지 좀 목표가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현재 워낙 또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고 가격대에 대해서는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일과 지수에 대해서 모두 또 함께 해드렸는데 너무 오늘 뷰가 방송 시간 내에 잘 나오고 있네요, 마스터님. 네. 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좀 좋았고요. 방송 시간대 아무래도 목표가에 좀 도달하는 모습인데, 뭐 내일도 좀 방송이다 더 알찬 좀 방송을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항상 좋은 뷰를 주시는데 그 뷰가 방송 시간 안에 또 발현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방송 시간 안에 모두 가격대를 또 함께 확인하니까 더욱더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는데 지금 시각 10시 44분, 11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매도적으로 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현재 2,787포인트 거래되면서 1.03% 하락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7,23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51%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좀 지지가 1.15830 라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다시 회복이 된 부분에서 1.16까지 초반대까지 올라간다면은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현재 1232.1달러로 0.33% 강보합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70달러가 깨진 이후에 또다시 빠르게 80까지 깨면서 69.72달러 선으로 3%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3.39% 하락이고요. 69.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부근에서 시세와 전략을 모두 좀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요일장에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자, 이후에도 절제 마스터님 뵙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료 톡방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절제 마스터 5글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빠르게 그리고 바쁘게 이어갔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요즘 오늘 그 교육생들을 놓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즘 좀 어렵습니다. 시황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유가 혼재하고 있고 기술적인 분석도 상하방이 좀 열리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만큼 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좀 뷰를 탐색하고 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혼조가 이어가고 있고 힘든 시장인데 마스터님 정말 침착하시면서 함께 또 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나연 캐스터도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할게요.
네, 마지막 소식은 지금 로이터의 속보들을 보다가 발견한 기사입니다. 이 터키 제재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가 결정을 곧 내릴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터키의 브런슨 목사도 지금 석방이 되면서 사실 이제 미국이 좀 터키에 대해서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터키는 그동안에 위기를 겪었던 이 부분을 다시 상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미국의 제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제 결단이 나올 것 같다는 소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쪽의 기사인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온두라스에서 지금 미국을 향해 오는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멈추지 않으면 온두라스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에 대한 상당히 반발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다양한 이제 항상 갈등을 좀 겪어왔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또 더 큰 6월 사태라든가 혹은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터키 매체가 실종된 사우디 언론에 대해서 참 좀 두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략까지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